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채널 안녕하세요, 아재비디오의 얄리입니다. 북딩, 초딩 시절 이 만화 보고 사물함 속 머리를 쳐박고 화장실 어딘가에 로봇으로 향하는 비밀 통로가 있진 않은지, 우리 반 교실도 G 통제실로 변하게 하는 버튼이 어딘가엔 달려있지 않은지 찾아봤을 아재들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바로 절대무적 라이징호입니다. 썬라이즈의 엘드란 시리즈 그 첫번째 만화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겐 비디오나 TV로도 익숙한 작품이죠. 이 만화를 보며 괜시리 학교에 대한 로망이 조금이나마 생겨났을 아재들을 위한 절대우정 라이징호의 스포일러 가득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절대 채널 고정. 아직 주 5일제가 정착되지 않은 90년대의 토요일, 오전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5학년 3반 교실에 거대한 로봇가 하늘에서 떨어지게 되고, 뭔가 떨어짐을 의식한 반 친구들은 자신들이 이제 죽어 사후세계로 왔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 엘드란이라는 외계인이 나타나 지구는 5차원 세계의 사악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엘드란 자신은 무책임하게 이제 휴식을 해야 한다는 말을 남기며 로봇 라이징호를 맡기고 사라지게 됩니다. 사악제국의 베르제부는 인간들이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실체화해 사악수로 변하는 악의 구슬을 지구 곳곳에 뿌려놓은 상태였습니다. 배기가스가 싫다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악의 구슬은 배기가스를 내뿜는 사악수로 변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게 됩니다. 5학년 3반 아이들은 엘드란의 의지에 따라 각자 부여받은 메달을 자신의 책상에 끼워 넣어 라이징호를 발진시키게 됩니다. 주인공들의 교실은 G통제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고, 18명의 초딩들은 첫 번째 배기가스 사악수를 손쉽게 물리치며 라이징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게 됩니다. 곰팡이 같은 건 불쾌하다며 나타난 곰팡이 사악수, 주사는 싫다는 주인공의 발언에 나타나게 된 주사기 사악수, 선생님은 싫다는 말에 선생님으로 등장한 사악수 등 사악제국의 간부 베르제부와 파르제부, 타이다는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실체화된 사악구슬들에게 힘을 부여하며 3차원인 지구를 노리지만 어느 만화가 그러하듯 쉽게 주인공 일행들을 당해내진 못합니다. 하지만 베르제부 위엔 5차원에서 지구를 노리고 온 진짜 흑막인 와루사라는 최종 보스가 있었는데요. 이 와루사는 프리더급 오너 마인드로 매번 실패와 패배를 일삼는 베르제부와 그의 하수인들에게 수십 번의 만회할 기회를 주며 주인공 일당을 괴롭히는 데 힘쓰라 격려해주게 됩니다. 그러던 중 와루사는 이대로 하다간 지구를 지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고, 베르제부에게 자크 사탄이라는 나름 귀엽고 간지나는 메카를 선물해주게 됩니다. 사악수와 자크 사탄의 협공으로 고전하게 되는 라이징호. 하지만 장난감 왕구를 팔아먹으려고 만든 만화답게 라이징호를 지원할 새로운 로봇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로봇은 바로 새로운 메카 바크류의 등장입니다. 이 바크류는 라이징호를 조종하고 있는 진, 홍이, 강희를 제외한 초딩 때 저 얄리의 이상형 반장, 금잔디를 필두로 15명의 친구들이 G통제실에서 조종하는 용타입 변신 메카였습니다. 그렇게 주인공 일행들은 2대의 로봇으로 계속해서 승리하던 그때 강력한 거미사악수가 나타나 주인공 일행들을 위기에 봉착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친구들의 우정 최첨단 미세한 신비한 힘을 발동시켜 라이징호와 바쿠류 이 2대의 로봇은 갓 라이징호로 합체하게 돼 상대의 거미사악수를 무찌르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갓 라이징호 로봇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발음이 좀 힘드네요. 갓 라이징호. 마왕 와루사는 만화가 29편 진행되는 동안 29번의 패배를 한 베르제부에게 또다시 30번째 기회를 주게 됩니다. 베르제부의 자크 사탄과 사악수를 합체시켜 슈퍼 사악수를 만들어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5학년 3반 학생들의 새로운 무기 갓 라이징 소드로 저지당하게 되고, 지구는 사악 제국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라이징호의 활약으로 평화를 유지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구를 지킨 5학년 3반 친구들, 정부기관에서는 지구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서 사악수로 변하는 악의 구슬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악의 구슬의 샘플을 채취해 연구, 구슬 탐지기를 만들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악의 구슬을 모으는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 베르제부의 하수인이었던 타이다는 베르제부의 명령에 따라 지구인들이 모아놓은 악의 구슬을 전부 회수하기 위해 주인공들 마을에 잠입하게 됩니다. 이미 5차원 세계의 외계인의 존재를 알고 있던 지구인들은 5차원 외계인에 대한 집중 수배가 내려지게 되고 잡힐 뻔한 타이다를 진의 아버지가 구해주게 됩니다. 매일 지구 습격 실패로 베르제부에게 쿠사리만 먹던 타이다는 진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따뜻한 보살핌과 정에 감동받게 됩니다. 하지만 타이다는 자신이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따라 집을 나서게 되고 지구인들이 모아두었던 악의 구슬을 찾게 돼 그곳에서 구슬을 전부 먹어치워버리게 됩니다. 사악수로 변한 타이다와 베르제부는 라이징호를 위기의 상황까지 몰아가게 되는데요. 주인공 아버지와 어머니가 등장해 타이다는 나쁜 악인이 아니고 마음씨가 곱다며 너 원래 그런 애 아니잖아 타이다를 시전하게 됩니다. 이성을 잃고 괴수로 변한 타이다였지만 주인공 부모님 내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해받은 타이다는 베르제부로부터 위기에 처한 라이징호를 도와주게 되고 라이징호는 그런 베르제부 속에 있던 악의 구슬을 전부 다 빼내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베르제부는 타이다가 인간의 편에 서게 된 것에 의문을 남기며 도망을 치게 됩니다. 주인공 일행들은 타이다에게 앞으로 공존해 살아가자고 이야기하지만 너무 착한 악당 타이다는 그래도 자신은 5차원 세계의 외계인이니 원래 자신이 있던 베르제부 곁으로 다시 떠난다고 합니다. 아, 타이다 얘도 정말 착하네요, 나쁜 놈이. 주인공 일행들은 방학 중에도 새 로봇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착한 대마왕 와루사는 마지막으로 베르제부에게 그레이트 자크 사탄이라는 힘을 한 번 더 부여하면서 마지막 기회라고 지구에 대한 총 공격을 지시하게 됩니다. 5차원 존재인 이들이 뭐가 아쉬워서 도대체 3차원 지구를 탐내는 걸까요? 그렇게 간 라이징호와 그레이트 자크 사탄 간의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들이 타고 온 피라미드형 우주 전함은 사악한 힘을 이용해 주인공들의 마을을 공중에 띄우게 되고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인데 사악한 힘의 구역에서의 싸움이라 그레이트 자크 사탄의 힘은 더더욱 강해지게 되고 라이징호의 힘은 점점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항복하면 와루사에게 잘 이야기를 해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하는 베르제부. 아, 얘도 참 여태까지 자기한테 패배만 안겨주었던 주인공 일행인데 참 착하네요, 얘도. 그렇게 모든 힘을 소진해 갓 라이징호 상태에서 합체 상태가 해제되게 되고 싸울 힘을 잃어가지만 지는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크 사탄의 무기를 빼앗아 그대로 최후의 일격을 가해 베르제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로써 드디어 이 모든 사건의 흑막이었던 대마왕 와루사가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와루사는 여태까지 자신의 일처리를 똑바로 못한 자신의 수와 베르제부를 먼저 제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베르제부는 자신이 처리될 처지에 놓이자 배신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 여태까지 네가 실패한 걸 생각해봐. 그것도 많이 봐준 거잖아, 와루사가. 결국 우리의 주인공과 그의 반 친구들은 우정우정 파워를 이용 간 라이징호로 다시 합체를 하게 됩니다. 배신당한 베르제부 역시 대마왕을 무찌르는 데 도움을 주게 되고 그렇게 대마왕을 무찌르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베르제부는 전사의 긍지를 가지고 라이징호와 최후의 대결을 펼치자고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베르제부와 최종 결전을 하게 되는 라이징호. 위기의 순간 홍이는 학교 수업 시간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라이징호도 꿈이었던 것이네요. 젠장, 이런 결말이었다니. 멘붕이 오는구나.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들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베르제부의 환영이었고 이를 극복한 주인공 일행들은 최후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베르제부에게 지구의 화해의 악수를 청하게 되고 패배를 인정한 베르제부는 지구인들과의 정에 쌓인 타이다를 내려주고 자신은 5차원 세계로 떠나며 라이징호는 행복한 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무적 캡틴 사우루스 등으로 유명한 엘드란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작품으로 총 51화로 이루어져 있으며 타카라 토미의 지원을 받아 용자물로 유명한 선라이즈에서 제작을 한 애니메이션입니다. 국내에서는 비디오판과 MBC 공중파 방영 등으로 시청률 9%대의 아주 높은 인기를 얻은 작품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비디오판의 경우 리즈 시절 SM 1호 가수 현진영의 랩을 필두로 하는 주제가가 유명하기도 하고
MBC판의 경우에는 외색이 짙다는 이유로 일본 장수 투구를 닮은 라이징호의 뿔을 강제로 삭제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해 지금 보면 웃음을 자아내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훗날 라이징호는 OVA도 제작되고 게임 슈퍼로봇 대전에 참전해 종종 얼굴을 비치기도 했었습니다. 어린이 자체가 주역이 되어 싸우는 메카물이라는 점에서 이미 이 시리즈만의 독자적인 세계관을 잘 형성했다고 평가받기도 하고요. 어린이들에게 가장 친숙한 학교가 기지가 되는 것과 그에 따라 어린이들 스스로 오퍼레이터, 조종사 등 명령체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당시 주 시청자였던 어린이들에게 더 몰입감과 감정을 이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명작 중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이 만화를 보며 꿈꿔본 학교에 대한 로망, 저 역시도 이 만화를 보고 한동안은 학교에 열심히 나가고 싶어졌던 시절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기도 하고, 사물함에 머리를 집어넣으며 내가 거망 탈 거야 내가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오랜만에 어렴풋이 기억나던 제 초등학교의 추억을 꺼내볼 수 있었던 만화 라이징호.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딩, 국딩 시절에 어느 학교의 어떤 학생들이었나요? 저는 맨날 여사친들에게 꼬지 피고 시비 걸리는 호행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자, 영상이 끝난 후에는 다음화 예고편이 나가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재비디오 얄리였습니다. 용의 아들 용카를 슈퍼드 토마